안녕하십니까. 자연 그대로 풍요의 멋을 추구하는 수석타임 자오입니다. 이번 타임에는 추억의 에피소드라는 테마를 정하여 여러분과 함께 작품을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산지가 남한강인 장 22, 고 6, 폭이 11.5cm가 되는 사이즈의 정통적인 남한강 잿빛 청석입니다. 지금부터 이 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트렌드가 과거의 어떤 양상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데, 이제는 수석의 3요소인 진리형색에서 형질석으로 또다시 저의 조심스러운 예견이겠지만은 색, 형질로 순서가 바뀌지 않겠나? 아주 조심스러움을 마음속에 담으며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주로 붉은색, 어떤 컬러가 화려한 색, 과거에 사용치 않았던 어떤 홍색, 황색, 이런 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그만큼 정통으로 색을 추구하던 과거의 갈색이라든지 오색이라든지 먹색이라든지 청색이라든지 이런 색이, 또는 잿빛이 가미된 피색을 지닌 색이라든지 이런 색들이 점점 산지의 어떤 자연작용 및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서 고갈의 위기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세계에서 걸맞는 어떤 작품을 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양도 아닌 어떤 변화미가 있는 그런 색도 아닌 주로 이제 색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색의 중요성을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본작에서의 어떤 색의 느낌은 잿빛 청석입니다. 이 석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은 2002년도 하절기 저의 그 직장 동료와 함께 단둘이 여주군 대신면 소재 보통리 산지, 그 보통리 산지가 공군 비행 사격장을 지나서 강으로 인접하면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보통리 산지입니다. 보통리 산지가 상당히 광활하고 또 좌우로 그 물길이 흐르는 그런 섬의 형을 띠기 때문에 폭이 한 400m, 길이가 한 1.5에서 2km 정도 되는 그런 보통리 섬입니다. 이 보통리 섬과 가산리 그 중간에 있는 사격장이라는 곳 바로 그 입구에, 거기에서 이제 물줄기가 갈라지는데, 그 물줄기가 갈라지는 부분에서 취석이 된 석입니다. 이 석을 취하려고 했던 어떤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닌데, 또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당시 상황도 분석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무작정 떠나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날따라 방류량이 아주 미미하게 거의 멈추다시피 한 정도의 그런 유량이 흘러가는 바람에 아주 탐행하기가 최적의 그런 조건을 갖추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석을 지금은 제가 정유치를 시켰지만은 밑자리 부분이 깔려 있었는데 이걸 뒤집어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보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면, 감상하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면 뒷면 쪽으로 어떤 산세의 흐름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우측에 절벽을 띄면서 나지막하게 어떤 봉우리의 낮은 봉우리의 형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봉우리의 우와 좌측에 완만하게 아주 유연하게 가지런히 뻗어내린 선의 이 평원석이든 호수경이든 간에 이 선의 미를 빼놓고는 그 작품을 제대로 작품성이 있다 없다 간파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뒷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면에 안으로 이렇게 감아준 배들이가 형성이 된다면 더할 나위 좋겠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타원형으로 아주 이 곡선에 선의 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닥의 연출을 좌우하는 밑자리의 중요성, 여기서도 이 밑자리만큼도 또 최적의 상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모습입니다. 뒷부분에서 약간의 결함이라면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바닥과 이 살이 붙어서 우측에 이런 모습, 이런 면과 같이 동일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 게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흠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순수한 잿빛이지만은 이 잿빛 속에서도 살짝이 연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태로다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봉의 면적과 바닥의 면적의 어떤 대비를 봤을 때 평원의 모습으로 보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평원석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물을 들이워서 보여드리겠지만 살짝이 이제 물이 좀 고이는 형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수경 우부도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토파경으로도 보실 수는 있겠는데 이 토파경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토파경으로 해서 이게 좀 산의 어떤 뭐 쌍봉이라든가 어떤 봉우리의 어떤 능선의 좀 이렇게 흐름이 좀 굴곡이 있다 그러면 토파로도 볼 수가 있는데 토파도 그렇고 평원도 그렇고 또 호수도 그렇고 하지만 전반적인 경쟁미에 있어서는 그래도 정의의 모습을 띈 어떤 자연의 모습을 띈 그런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을 들이워서 물의 수석과 연관색이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수석과 물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 특히 이 수반석에 있어서의 물은 약방의 감시소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반석에서 물을 빼놓고는 수반석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의 중요성을 사슴 느끼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석질 자체, 색감 자체가 감칠맛이 납니까? 아주 그 세계의 미, 다음에 선의 미, 이 두 가지가 이 작품을 갖다가 수반의 전형적인 수반에 연출시키는 수반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봉우리가 이 물을 쳤을 때 보이시겠지만은 이 부분 물이 살짝 고이면서 물고임에 형성에 대한 물 그림자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에 있어서의 어떤 교과서적인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런 작품은 100%에 완벽하게 가깝다는 그런 차연작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연작을 인위적으로 아무리 멋있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자연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360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면에서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수반석에 있어서의 약점이 커버가 되려면은 각이 지지 말아야 됩니다. 각이 지지 말아요. 선석으로서의, 낮은 경으로서의, 경돌로서의, 경석으로서의, 수반석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뭐 설명드린 것이 좀 미묘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수반석이 왜 중요하다. 수반석에 있어서의 감상적으로 하여금 감동과 감흥을 줄 수 있는 이런 석이 어떤 것인가를 간략하나마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작품을 정갈하게 연출시키는 여러분과의 선배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상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